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양명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시청자 유동진 선생님이 질문하신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 평민의 수준에서 우리 마음가짐에서 소박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어떻게 되었냐면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과 준비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렸거든. 우리가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대한민국에서도 살아봤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노예였고 여기에 대한민국 정착 이제 나는 20년 넘어가는데 그래도 아직은 정책 위반 그런 지위에서는 한 번도 일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과 준비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이걸 말하자니까 막연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우리 속생각이 다 있거든요. 통일을 준비하는 데서 제일 먼저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을 대할 때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뭐 간단하게 생각. 내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 뭐냐, 이게 복잡한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빨리 풀리는 거예요. 가장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거 나라의 정책이 통일을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것보다 정책을 어떤 정책을 내는 거에 따라서 마음의 준비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건데 북한을 대할 때 그 대상에서의 부동의 첫째고 그 시작에서 끝인 것은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데서의 마음가짐이거든. 그러면 김일성 적석 정권이 붕괴되고 자유지대로 복귀되는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만나게 될 때 항상 난 이런 마음가짐은 가져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 북한 주민들을 그저 동포애의 정으로만 대하지 말고 동족, 민족, 동포로만 대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을 반드시 자유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거든. 그건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거고 남한 국민이나 저 북한 주민이나 다 똑같은 국민 아니요. 같은 역사와 같은 언어, 같은 글을 쓰는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국민으로 대해주면 뭐 어디 가나 진심은 통한다고. 글쎄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체제의 장벽이 하나는 극단한 개인 절대주의 공산 세습 통치 체제에서 이젠 거의 한 세기가 되어오도록 살거든. 이제 수십 년만 지나면 한 세기요. 대한민국은 그와 정반대되는 자유민주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김일성 족속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2위 천성 DNA로 심어놓은 이거에 대한 경각심은 가지고 돼야 될 것 같거든. 그런 뜻에서 내가 말하는 거다. 근데 나는 2004년도 왔으니까 지금 뭐 해수를 한 17년 됐죠? 내가 여기서 생활해 보면 북한하고 좀 틀린데 북한은 그 환경이 사회주의 독재 시스템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품 안에 들어왔잖아. 들어온 사람하고 체제 속에 독재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하고 아직 있는 사람들 생활 환경이 틀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유의 품에 안겼잖아요. 안겼으니까 우리가 적응하기가 더 빠른 것만은 사실이야. 빠르지. 우리는 다수에 들어온 소수기 때문에. 다수에 들어온 소수기 때문에 빠른데 북한은 전체가 다 독재 시스템으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으로 독재 하에서의 국가가 그 사고 방식이 이색적으로 주장하는 거기에 의해서 다 속화되어 있거든. 그게 북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이전 내가도 말했지만 같은 주민으로 한국 국민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한국 국민의 기준에서 내면 그건 뭐 100% 성공하지 않을까. 첫째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냐면 이 지금 지구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몰라요. 자기가 일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권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준해서 그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일성 적석 체제 붕괴 이후에 북한 주민 사회를 바라볼 때 자유화의 대상으로 보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된다. 그 소리거든. 내 말은. 말이 통해. 이거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성씨가 북한에도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자유화될 대상으로 봐야 된다. 또 북한 주민들 우리는 자유화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대한민국을 따라서 자유화돼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 새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또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북한은 법은 형식적인 법이고 똑똑한 법이 없는 나라요. 북한의 법은 김일성 족속이요. 그렇잖아. 아마 일반 주민들이 거의 북한의 법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어. 아유 없어. 다 대외 선전용 법이기 때문에.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법이라는 건 김일성 족속의 말이 법으로 다 그렇지. 사회를 통치하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이 결혼할 때 이 한국의 헌법에 기초해서 정책을 낼 때 요 보편적인 가치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의 거 훔치면 나쁘다, 거짓말하면 나쁘다. 인간사의 보편적인 도덕인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굳어진 습관이 됐거든. 3대를 내려보다 나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화된 북한 주민들을 대할 때 자유민주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든 올바른 전파를 해줘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법치주의가 뭔지 몰라. 모르지. 법치주의가 뭔지 모르지. 북한 주민들은 자유의 본질도 모르잖아요. 인권이 뭐라는 것도 모르거든. 인권이라는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지. 북한 주민들이 법치주의에 대한 상식이나 그 모든 게 거의 0에 가깝거든. 정상국가로 놓고 볼 때. 이거를 그들이 죄로 보지 말고 그들의 미개성으로 보지 말고 김일성 족속의 제약이라고 정말 중화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한 명을 만나도 그렇고 두 명을 만나도 그렇고 알려줘야 하는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난 그 생각을 해보거든. 만약에 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기회가 좋아서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되면 아마 남한에 쭉 올라가게 되면 아마 북한 사람들이 뭘 내부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남한이 점령자라고 그럴 점령자라고. 수도 있어. 원래 동족상잔이 제일 무서워. 네. 점령자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과도 정부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과도 정부, 과도기 과정은 꼭 고쳐야 되거든. 네, 그 북한 사람 이 신망 있는 이 지도자급 북한 사람을 과도 정부 수반으로 다 나와야 돼 북한에서. 네, 나와겠고 이 점진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깔아야 된다. 깔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도와주려 들어갔던 대한민국 국민들도 관광학교에서 들어갔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도 또 대한민국 여기에 앉아 계시는 주민들도 항상 북한 주민을 바라볼 때는 정말 애잔한 마음을 갖고 그들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서로 다른 체제에서 모를 수밖에 없었던 자유에 대한 것, 정확한 자유에 대한 것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시키고 알려주고 친절하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도 내가 뭐 우동 여기 나만의 법치를 알려고 해서 안 게 아니잖아. 살다 보니까 알잖아. 이 생업에 정사하다 보니까 언제 거기에 신경 쓸 수 없잖아.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 느낀 건데 우선 첫째 북한의 이제 자유화될 때 깔아야 될 시스템이 경제 시스템이에요. 경제 시스템을 먼저 깔아 넣어야 소유를 기반으로 한 소유를 기틀로 한 프레임을 한 경제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깔아 넣어야 거기서 생업에 정사하면서 법치주의를 점차적으로 이게 물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사회 안정이 될 수 있고 우선 첫째 내가 생각하는 건 경제 시스템을 먼저 깔아야 된다는 게 그게 첫 번째 과업 같아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할 때 또 가져야 될 마음가짐
나는 조금 꼭 꼽고 싶은 데가 있거든. 북한 주민들의 이 모든 능력, 북한의 경제 상황을 놓고 어떤 경우도 값싼 노동력이란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앞으로 암안에 가서 기반수를 깔아야 되는데 북한 노동력을 쓸 때는 거기도 남과 같이 기준을 다 세워야지. 기준을 세워야죠. 시간당 얼마. 근데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못하지. 할 수가 없지. 세우는데 남한에서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그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 북한 사람도 쓰게 되면 북한 사람도 똑같이 그 기준에 의해서 월급을 줘야지. 차별화시키면 이건 내부 갈등이 일어난단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차별화에서 나오는 거거든. 값싼 노동력이란 말도. 그럴 경우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그 말하자면 경제 성장에 맞는 로임을 생활비를 주면 나가면 되는데, 북한인 경우는 토목공사 단계에서는 북한 주민의 기준, 그 경제력, 주민 형편에 맞게끔 로임 지불이 딱 들어가야 되는 건 틀림없지. 이제 북한에 맞는 북한의 경제에 맞는 상황에 맞는 기준을 세우는데 남한 사람이 올라가서 일하는 것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올라가서 일한다면 그분들도 똑같이 북한 주민들과 똑같은 기준을 정하고 줘야 된다 이거지. 길이야 차별이 없지. 남한 사람은 따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북한 사람 조금 준다. 그러면 이건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내부 갈등이 일어나. 북한인 경우는 특수 사정 아니에요. 북한인 경우는 이거는 동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 위험하고 내부 갈등이 심화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겪은 걸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우리 스스로 겪은 거. 우리도 북한을 살아봤으니까 북한 주민들의 수준을 아니까 항상 북한 주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김일성 족속 체제에서 3대를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 인내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북한 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자면 북한 주민들을 자유화로 성장시키는 자유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법치주의를 가르치는 대상으로 봐야 돼. 그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형식이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살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진짜 경제 재건을 이룩할 때 북한의 저 땅에 올라가서 재건할 때 북한 주민들의 노동 가치에 대해서 그 값싼 노동력이란 그 말만은 어떤 경우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하는가? 내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북한의 값싼 노동력, 야, 그건 그렇게 듣기 싫대. 분단이 됐을 때 값싼 노동력이지 통일이 됐을 때는 값싼 노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지. 통일국가로 나간다면 값싼 노동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 사람이라고 월급을 적게 주게 되면 이건 내부 갈등이 일어나서 더 혼란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사람들 값싼 노동력 할 때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가 값싼 노동력이 배고파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저 김일성 족속 때문에 그랬는데 같은 동포를 향해서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이제 같이 분단된 상태에서 분단된 상태에서 개성공단처럼 그렇게 경제를 운영하면 값싼 노동력이 될 수 있지만 하나의 국가로 만들었을 때 그 통일 국가로 나갈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과도기 과정에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언행을 주의해야 된다 그 소리지. 이거는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 그래. 가장 비참한 그 감정을 말하자면 뒤돌아보고 싶지 않는 그 신세를 건드리는 거나 같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윤동진 선생님이 질문을 올리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뽑아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데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과 준비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대한민국에서도 살아본 또 우리 스스로 겪은 그대로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꼽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